자, 여기 보십시다. 자, 펜 놓고 그냥 경청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중화 반응에 이제 양적 관계를 하도록 할 것인데 일단은 아는 사람들도 한번 듣고 한번 이 중화 반응의 베이직을 한번 터치하고 그다음에 양적 관계가 이제 들어가야 돼서 복습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일단 중화 반응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산과 그다음 플러스 염기가 반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기억나나? 이거 할 때 문제 풀 때 이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되게 크니까 난이도가 낮은 건 안 해도 되지만 난이도가 높았을 때 이걸 반드시 해야 돼 했던 단어가 있었는데 그씨 고마워 대답해줘서 이렇게 대답해주면 이렇게 좋다 내가 죽어도 하고 보통 이렇게 있으면 여학생 이게 적고 남학생이 많으면 여학생을 보호하는데 난 좀 반대로 여학생한테 씹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얘가 근데 되게 좋아해. 그렇다고 너희도 가다가 병신아 그러고 욕하지 말고 나만 욕할 거야. 알겠지 병신아? 자, 미안해. 웃자고 한 소리야. 자, 이오나 바이쉬 이오나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오나를 얼만큼 내가 익숙하게 야 툭 튀어나와서 일단 이오나 먼저 보면 알게 돼요. 보면 알겠는데 이오나를 얼만큼 중요한지는 나중에 계속 풀다 보면 알 텐데 일단 잠깐 써놓을게요. 그럼 이제 산과 염기의 이오나도 한번 시켜보도록 하십시다. 산성 그럼 떠오르는 단어 그치 수소이온 좋아. 그러면 이오나가 됐다라는 말의 뜻은 수용액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 양음으로 나뉘었으니까 여기도 음이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산의 음이온이 누군지 몰라. 얘가 뭐 여러 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얘는 산의 음이온이라고만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염기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누가 뭐라 해도 그렇지 수산화 이온인 건 인정했으면 그때 염기의 양이온은 종류별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염기의 양이온이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산성이 되어지고 여기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염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무리가 없어. 그런데 얘가 수용액 상태로 한 곳에 같이 묶였어요. 잘 들어. 묶였으면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얘끼리도 결합하고 얘끼리도 결합하다가 얘가 나뉘었다가 결합하다 해. 그러는 과정에서 일부는 얘랑도 결합할 수 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얘랑도 결합할 수 있어요. 다시 얘가 한 수용액 속에 같이 4개의 이온이 있을 때 얘가 결합했다 떨어지고 얘도 결합했다 떨어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일부 얘랑도 결합했다가 지그재그로 다 결합하게 된다는 뜻이야. 얘가 되면 얘만 하고 얘는 안 하고 이러진 않아. 나중에 화원에 가서 여기 건재는 알겠지만 동적 평형이라서 이렇게 녹았다 속았다 이렇게 알지? 정반응과 역반응 이건 이제 배운 사람들끼리만 얘기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중에 요 빨갱이 요 아이는 무엇이 돼? H2O가 됩니다. 이 정도는 알아. 근데 아까도 했지만 결합했다 끊었다 하는데 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결합을 하면 끝나요. 다시 분해가 잘 안 일어납니다. 얘로만 끝나는 거죠. 얘는 비가역 반응이다라는 말을 쓰는 건데 뭔지 몰라도 되고. 그래서 약간 지금 그냥 듣기만 해. 통합과학하고 화원하고 같이 믹스해서 설명하는 중이니까 일단 뭐 걸릴 건 걸르시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결합하는 애들도 근데 얘는 두 가지가 있어. 얘네들이 결합했다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결합해놓고는 끊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결합했다 끊어졌다는 건 물에 녹았다 붙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얘 이름은 일단 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결합을 해놓고는 떨어뜨리지 않는 물질들도 있어요. 걔를 우리가 보통 여기서 그냥 써놓기만 할게. 깊이는 보지 말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주 간간히 나올 경우가 있거든. 아주 간간히. 그때 이게 뭐지? 라고 했을 때 그게 이거야? 뭐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뭐가 있냐면 살짝만 써놓을게요. 수용성 염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용성 염이라는 말이 됩니다. 얘는 뭐냐면 녹았다 결합했다 떨어졌다는 애고 물에 녹았다는 뜻이야. 물 숫자가 있어서
불용성, 녹지 않는다고. 한번 결합하게 되면 딱 떨어져서 지들끼리 딱 붙어요. 얘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런 걸 앙금이 생성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도 좀 이따 다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거니까 봐주시면 돼요. 지고. 그래서 아마 15일, 16일 경에 아마 중화 반응만 따로 수업을 한 번 더 특강을 할 거야. 그때 시간이 그때는 조금 얘기할게. 선택이야.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이게 뭐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부분 좀 심화적으로 할 건데 그때는 좀 많이 심화로 할 거야. 그래서 와 저렇게까지 나와 할 정도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오셔서 그냥 한번 저런 것도 있구나. 야 저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 참관하셔도 됩니다. 근데 참관했을 때 시야는 굉장히 넓어질 거고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친구들 약속 다른 학원 보충보다 아마 중화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기준이야 그거는. 근데 네 입장에서 나는 친구와 약속이 더 중요해. 그럼 가셔도 되고 뭐라고 안 하는데 그래서 수업을 뭐 빼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추가 특강은 따로 일시적인 단기 특강이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꼭 와서 한번 들으시면 한결 많이 부드러워지고 얘는 기말고사 대비 겸 2학년들은 고등학교 2학년들은 어떻게 하는구나라는 것도 볼 수 있는 경험이 될 듯 싶어요.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교통정리를 다시 해보면 산과 연기가 만났을 때는 무엇이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지고 플러스 염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 중화 반응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을 해요. 열 발생. 그래서 이 중화 반응할 때 열이 발생한대 라고 해서 얘를 중화열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부터 양적 관계. 양이라는 건 양도 되지만 개수도 양적 관계. 개수가 많다 적다도 양적 관계에 포함이 되는데 이온의 종류를 한번 잠깐만 정리해 보십시다. 이온의 종류는 크게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누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어떻게 여기서는 수소 이온을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을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산의 음이온 그 다음에 염기의 양이온 이렇게 두 종류로 총 종류는 4종류이긴 한데 4종류인데 우리는 두 종류로 구별해서 이렇게 수소와 수산화 이온 이게 산과 염기에 정리하는 이온이고 그 다음에 다른 그래서 이분들은 얘를 어떻게 정의를 다시 내렸냐면 얘를 알짜 이온 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얘를 반응에 참여, 그러니까 이런 거지. 왜 알짜고 얘 이름이 구경꾼 이온이냐라고 한다면 얘는 반응에 참여를 해요.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알짜백이다라고 하고 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반응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쳐다만 본다라고 해서 구경꾼 이온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말로만 문제 풀 때 느끼겠지만 만약에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일단 첫 스타트는 일단 나오면 이온화를 시켜야 이온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온화가 먼저야 쪼개놨어 이온들로. 근데 문제를 풀다가 첫 번째는 먼저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풀어봐봐. 근데 풀려. 답이 보여. 땡큐 끝이 아니라 이 문제 수준이 낮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로 풀리는 문제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예요. 근데 수소이온과 수산화 아니야 졸면 안 돼. 졸면 뒤에 서서라도 들어야 돼.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풀려고 봤는데 안 풀려요. 내가 몰라서일 수도 있고 무식할 수도 있고 접근을 모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얘로 안 풀려. 그럼 쫄지 말고요.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거로서 구경꾼 이온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도 안 풀려. 그럼 풀지 마세요. 니네 영역 아니야. 그냥 별표 치고 나한테 질문해. 그럼 그 다음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러면 얘가 어디에서 막혔는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부할 때 내가 모른다가 본인들이 풀다가 어렵다, 모르겠다, 못 풀겠다의 개념이 어렵다의 끝으로 끝나지 말고 이게
이 어려운 게 이 틀린 문제가 무엇 때문에 틀렸는지 무엇 때문에 몰랐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몰라요로 끝나면 안 돼요. 무엇 때문에 얘를 모르는지를 알아야지. 개념 때문에 모를 수도 있고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 푸는 스킬을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문을 잘못 봐서 모를 수도 있고 이게 파트로 그다음에 내 스타일하고 안 맞아서 얘가 와닿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도 되게 여러 가지야. 그걸 잡아내서 그거를 분류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것만 물꼬를 트면 아 나는 이런 스타일은 여기서 많이 틀려. 그러면 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어. 어차피 틀릴 거거든. 난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얘를 내가 잡고 싶어. 그러면 내가 무엇을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모르니까 모르는데 이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개념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접근하게 됐을 때 내가 내 것으로 오는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아주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스스로 봐야 돼. 이걸로 풀리면 난이도가 낮은 거고 이걸로 풀어야 난이도가 높다. 더 높은 거는 두 개를 다 같이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도 답이 안 나오고 얘만 가지고도 답이 안 나와요. 얘네가 섞여야지만 답이 나오는 개념이 나오면 아 난이도가 더 높아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떤 단어를 쓸 거냐면 이 구경꾼 이온에다가 무엇을 어떤 단어를 그대로라는 단어를 살짝 여기다 넣어 놓을게요. 그러면 너희들은 구경꾼 이온 그러면 그대로라는 건 변하지 반응이라는 건 변화라는 뜻이거든. 변화하지 않아 그대로 있어요 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는 요거만 이거 구경꾼이라는 어휘 까먹어도 되는데 변하지 않아 그대로 있어 라는 것만 얘네들은 어쩌고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살짝 여기를 써보면 H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가 무엇이 돼? 물이 되어진대요. 그러면 얘를 우린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살짝 기본적인 거니까 외우진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외울 건 이온화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그대로 구경꾼 이온이 그대로라는 단어. 얘네들은 안 외우셔도 되는 게 너희들 머릿속에 다 있어요. 어휘가 낯선 거지 다 들어있는 거 이온화 시켜야 된다는 거 얘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는 좀 단어 자체를 외워줘야 돼. 자 여기까지 한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거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누가 있냐면 전기 전도도 저번 시간에 했었으니까 전기 전도도 일상적인 용어로 바꿀게요. 전기를 통하는 정도라는 뜻이에요. 정도라는 뜻이야. 자, 이건 말로 할게. 전기를 통할 조건이 있어요. 이건 통하긴 하는데 잘 통하니 잘 안 통하니에 대한 이야기고 전기를 통하기 위해서는 전자나 이온이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걔가 뭐 해야 해? 이동 가능해야 돼. 이 전자가 이동하든지 이온이 이동하면 전기를 통해요. 자, 이제 이온이 있어. 이온이 여기 있지? 이온이 있어. 4개의 이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는 통할 거야. 그럼 통하는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도라고 해서 잠깐 이그젠플을 하고 지워버릴게. 5만원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이 있고요. 얘는 5만원권짜리 지폐가 있어요. 자, 얘가 2장이 있고요. 얘가 100개가 있어요. 10원이 100개면 얼마니? 1000원. 100개가 있어요. 2개 받을래? 100개 받을래? 개수로만 따지면 많이 받으면 돈이니까 좋잖아. 둘 다 돈이에요. 둘 다 돈인데 2개 받을래? 100개 받으면 왠지 100개 받고 싶지 않니? 그때 뭐라고 물어봐. 그게 얼마짜리요? 라고 묻겠지. 즉 이 느낌아. 얘가 하나, 2개 오고 가는 거랑 얘가 10개, 20개, 100개 오고 가는 거랑 느낌 되게 많이 다른 거 인정하십니까? 오케이, 인정했어요. 이게 왜 여기서 이그제플을 드냐면 이제 됐으니까 바로 이거 하려고. 여기서 알짜 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구경꾼 이온이 있어요. 이 있으면 얘가 무엇이냐면
아까 예를 든 걸 얘가 5만 원권짜리 지폐 같은 녀석이고 얘가 10원짜리 동전 같은 아이야. 어디에서? 전기 전도도 통하는 정도. 이온이 있고 이동해야 돼. 이온이 있고 이동해야 되는데 거기서 전기를 잘 통한다,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알짜 이온이 몇 개 있냐, 하나 있니, 두 개 있니, 세 개 있니 라는 걸로 따졌을 땐 그게 정도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줘요. 그런데 구경꾼 이온이 한 개, 두 개, 10개, 20개 있다 한들 걔가 10원짜리 같은 애기 때문에 그렇게 전기 전도도에 영향을 못 줍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지울게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거야. 전기 전도도 결정권 이라고 할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이 살짝 춥긴 한데 추운 게 좋긴 한데 많이 춥네. 그래서 전기를 통한다 안 통한다, 전기를 잘 통한다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구경꾼 이온이 아니라 알짜 이온을 갖고 터치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전기를 통하니 안 통하니 안 통하니 아니라 잘 통하니 잘 안 통하니를 따질 때는 누구만 따져? 알짜 이온의 수만 따지면 돼요. 얘네들은요, 그러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그냥 살짝 무시. 그냥 얘만 갖고 풀어도 얘가 10개, 20개 있는 것보다 얘가 하나, 두 개 더 있고 덜 있고 얘가 더 결정권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하려는 양적 관계를 가기 위해서 약간 배경 지식을 던져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 그 다음에 얘가 3번, 그 다음에 얘가 4번. 여기서 이제 양적 관계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중하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다시 한번 저번 시간 걸 복습한다고 생각하자. 중하점이라는 말의 뜻은 일단 반응하기 전에 이 산과 염기가 섞이기 전에 누가 산이건 염기 하나 있었겠지. 그럼 얘가 들어가겠죠. 그럼 얘가 중화 반응이 일어나겠지. 오케이. 자, 예를 들게 중하점에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디테일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 느낌은 알고 있어야 돼. 반응 전. 반응하기 전에 여기 수용액 상태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 나는 여기다 산성 물질을 넣어 놓을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염기를 어떻게 해줘야 돼? 첨가를 해주셔야겠지요. 그래서 넣어줄 거야. 그다음 반대로 이번엔 염기가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산성이 산의 물질이 첨가가 되어질 거예요. 통통통통. 근데 여기서 진행하는 중에 얘 입장에선 산의 세기가 어때야 돼? 산의 세기가 줄겠죠. 맞습니까? 염기가 들어가서 중화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얘가 나중에 계속 첨가야. 계속 첨가하면 나중에는 얘가 염기가 되지 않을까? 진행 중 계속 첨가. 계속 첨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얘는 없어 다 반응해서 사라지고 그런데도 넣어줬으니까 염기가 됐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인정. 그 다음에 산을 첨가할 거예요. 그러면 염기의 세기는 어떻게 되어질까? 줄어들겠죠. 그런데도 계속 첨가할 거야. 그럼 나중에 산이 되어지겠다. 여기까지 문제 안 돼.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산이 있었는데 산의 세기가 약해지다가 염기가 됐으면 어느 요 지점에서 염기의 세기가 약해지다가 산이 되는 그 사이 여기에서는 중성 일대가 있지 않을까? 중성 일대가 이 정도 이해됐죠? 그때 이제 지울게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지워버릴게요. 바로 중하점은 중성일 때. 중성일 때가 무엇이 된다? 중하점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근데 이거를 중성 나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고 끝나지 마시고요. 얘를 이온적 개념으로 해석해보자. 중성이려면 이 이온들이 어때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는
수소 이온의 개수가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있어서는 돼? 안 돼? 그치. 얘네들이 어때야 돼? 이렇게 돼야 돼요. 얘도 없어야 되고 얘도 없어야 돼요. 그때가 중성이 되는 거고 그때를 우리는 중화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으련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개수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가자. 양적 관계야 수적 개념으로 들어갈 거야. 이 개수가 둘이 어때야 돼? 등호가 성립을 해줘야 돼. 그런데 이 수적 개념, 이 수적 개념에서 봤을 때 이제 좀 불편해도 어쩔 수 없는 게 이건 어쩔 수 없이 화원이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설명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 몰이라고 하는, 뭔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농도라는 단어, 몰이라는 단어를 살짝 가로를 칠게요. 실제로 몰이라는 개념은 1학년 때는 쓰진 않아. 근데 농도라는 말은 써요. 그런데 알고는 단어는 그다음에 지워버릴 거지만 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부피분의 그 물질의 몰수 이렇게. 그러면 농도는 부피분의 개수가 되는 거야. 몰이라는 말을 빼도 그만, 넣어도 그만인데 아는 사람은 몰이라는 개념을 넣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몰 안 배웠다 그러면 몰은 빼고 설명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기호로 바꿀게요. 농도는 몰 농도는 라지 M으로 쓰기로 하였고 부피는 볼륨 그래서 V로 쓰기로 하였고 개수는 스몰 n으로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거를 살짝 공식화시키면 라지 M V 분의 스몰 n이 되는 것이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나는 이제 중요한 건 개수가 필요해. 개수가. 즉 수소이온의 개수와 수산화이온의 개수적 개념이기 때문에 얘를 살짝 위치를 부피를 저쪽으로 넘겨버릴게요. 그러면 개수는 어떻게 된다? 농도 곱하기 부피가 되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안 풀어본 사람은 할 말 없는데 풀어본 사람은 희한하게 부피가 다르게끔 설정되어 있어요. 여기선 얘가 많고 얘가 많고 여기서 적고 많고 그래서 부피가 막 변화가 생겨. 그럼 이거 뭐지? 라고 할 때 이 개념을 알고 가면 조금 많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자 외울 거 뭐 사실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일단은 외워놓고 까먹는다 생각하고 외워놓고 가는데 일단은 여기 살짝 끊었다가 여기를 조금 더 하고 가도록 할게요.